최정우 부장의 책상은 지난 30년간 그가 서 있던 세상의 중심이었다. 7,000명이 넘는 임직원 중에서 10년 넘게 부장의 직함을 지켜온 그의 책상은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성소와도 같았다. 그러나 이제 그 성소 위에 드리운 그림자는 짙고 차가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으나 그 빛은 정우의 어깨 위로 더 이상 따뜻하게 쏟아지지 않았다. 지난주 인사팀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들었던 "이번 신사업은 부장님 커리어의 마지막 불꽃이 될 겁니다라는 말은 찬란한 응원이라기보다는 노회한 사냥꾼의 마지막 올가미처럼 느껴졌다. 퇴직을 권유하는 간접적인 압력인 동시에 스스로의 손으로 명예로운 은퇴의 포장지를 뜯으라는 잔혹한 지시였다. 회사는 그에게 시니어 타겟 라이프스타일 혁신 플랫폼 개발이라는 겉보기에는 창의적이지만 실상은 성공 확률이 극히 희박한 미끼 프로젝트를 던져주었다. 그 프로젝트는 정우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마지막 기회인 동시에 실패 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화려한 자살 골대와도 같았다. 정우는 묵직한 가슴을 안고 자료를 정리했다. 그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와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상했다. 수십 년간 시장의 흐름을 읽어온 그의 통찰력은 이 아이디어가 단순한 복지 차원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거대한 미래 시장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문제는 늘 그렇듯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였다. 이 시점에서 그는 믿을 만한 조력자가 필요했고 그의 눈은 자연스레 기획팀 막내였으나 최근 5년 사이 놀라운 속도로 치고 올라온 강민호 차장에게 닿았다. 강민호는 정우가 발탁하고 키워낸 인재였다. 정우에게는 친아들 같은, 아니 어쩌면 아들보다 더 깊은 신뢰와 애정을 쏟았던 존재였다. 민호는 젊은 감각과 뛰어난 IT 기술 이해도를 갖추고 있었으며 정우의 노련한 통찰력과 민호의 젊은 구현 능력이 결합된다면 이 프로젝트는 분명 성공할 것이라 믿었다. 정우는 민호에게 프로젝트의 핵심 기획 의도와 초기 분석 자료 일체를 건네며 "민호야, 이건 내 미래가 걸린 일이다. 부장인 나도 내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너를 밀어주겠다. 라고 격려했다. 며칠 후 민호는 정우의 보고서에 깊은 탄성을 내뱉으며 "부장님, 이 아이디어는 천재적입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의 비전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 정도 스케일이면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VC 투자를 받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라고 말했다. 정우는 그 순간 민호의 눈빛에서 섬광 같은 야심을 보았지만 그것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디어를 향한 순수한 열정일 것이라 애써 해석했다. 하지만 민호가 정우 몰래 주말 내내 보안이 철저한 기획실에 남아 핵심 자료를 복사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을 때 정우의 심장 깊은 곳에서 차가운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련한 감이 만들어낸 기우이길 바랐지만 낡은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처럼 그의 자리 역시 누군가에게는 이미 치워야 할 짐이 되었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지난 30년간 쌓아올린 그의 가치가 직함과 회사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었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생존이 곧 새로운 가치를 찾는 고독하고 치열한 싸움임을 깨달아야만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문 너머의 도시는 여전히 무심히 빛나고 있었고 정우는 자신이 그 빛 속에서 벗어나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함을 깨달았다. 최정우 부장은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강민호 차장의 행동을 관찰했다. 복사본을 발견한 이후 민호의 모든 움직임은 정우의 예민해진 신경망을 거치며 의욕으로 치환되었다. 민호는 평소보다 더 정중했고 더 자주 정우의 눈을 피했으며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고 종종 알 수 없는 통화를 외부에서 길게 이어갔다. 정우는 사무실 복도 구석의 정수기 앞에서 혹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민호가 통화하는 단편적인 목소리를 엿들었다. "아이디어는 완벽합니다, 이사님. 다만 원안을 가져온 쪽이 곧 정리될 예정이라." "예, 네. 그분의 경험은 저희가 충분히 흡수했습니다. 이제는 속도전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정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원안, 곧 정리, 경험 흡수, 이 모든 단어는 정우를 향한 것이 분명했다. 그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자신이 직접 기회를 주고 키워냈던 후배의 입에서 나오는 미련은 그 어떤 공개적인 모욕보다 치명적이었다. 정우는 차마 민호에게 이 사실을 따져 물을 용기가 없었다. 그것은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람 보는 눈과 30년의 직장 생활 전체를 부정하는 패배 선언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민호의 컴퓨터 로그 기록, 회사 보안 시스템 접근 기록, 심지어 민호가 자주 들르던 회사 근처 카페의 CCTV 위치까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그의 노련한 기획관리 경험은 이런 종류의 내부 비리 조사에 특화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사의 대상이 민호라는 사실이 정우의 손을 묶었다. 퇴근 후 정우는 아내 서연과 마주 앉아 늦은 저녁 식사를 했다. 서연은 이미 정우의 불안감을 눈치채고 있었다. 정우는 애써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만을 강조하며 불안감을 감추려 했으나 서연은 조용히 그의 숟가락 위에 반찬을 놓아주며 담담하게 말했다. 여보, 이제 와서 뭘 더 바라겠어요. 당신 퇴직금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만 생각해요. 그게 우리 미래지. 그 회사의 프로젝트 성공이 우리 미래는 아니잖아요. 서연의 현실적인 조언은 정우의 심장을 현실로 끌어내렸다. 그는 아직 퇴직금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고 애써 부정했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미 끝이 보였다. 자식들은 이미 독립했지만 그의 어깨 위에는 여전히 짊어져야 할 노후의 무게와 평생을 바친 직장을 잃는다는 상실감의 무게가 함께 놓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결단을 내리고 회사 보안팀장에게 강민호 차장의 비정상적인 보안 접근, 기록과 외부 접촉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보안팀장은 정우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하며 미심쩍은 눈빛을 보냈다. 부장님, 그 문제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중인 사항입니다. 보안팀장의 애매한 대답에 정우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직접 자신의 신사업 아이디어를 민호가 유출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려 했으나 그 순간 인사팀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인사팀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정우를 임원실로 호출했다. 임원실로 향하는 차가운 복도에서 정우는 문득 자신이 이미 그들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섬뜩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임원실 문 앞에서 그는 복도 끝 게시판에 붙어있는 임직원, 재배치 및 희망퇴직 공고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보았다. 이미 자신은 해고 통보 대상이었다. 민호의 배신은 단순한 아이디어 유출이 아니라 정우를 조직에서 완전히 도려내기 위한 마지막 칼이었음을 깨달은 순간 그가 준 신뢰가 곧 가장 위험한 독이었다는 뼈아픈 진실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임원실의 가죽 소파는 딱딱하고 차가웠다. 정우는 그곳에서 인사팀장의 건조한 목소리를 통해 30년 근속의 마침표를 찍었다. 회사 기밀 유출 및 최종 프로젝트 관리 소홀이라는 모호하고 치욕적인 명분이었다. 그는 항변하려 했지만 임원진의 눈빛은 이미 결론이 난 문제에 대한 지루함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정우의 분노와 억울함을, 조직에 헌신했던 지난 세월의 무게를, 단지 은퇴를 거부하는 노장의 히스테리로 치부하고 있었다. 퇴직금 외에 별도의 위로금은 없었고 정우에게 남겨진 것은 서류 가방 하나와 다음 날 오전까지 모든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비정한 통보뿐이었다. 그는 회사에 남아 마지막까지 명예를 지키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복도를 걸어 나갔다. 그가 익숙하게 밟고 다니던 대리석 바닥은 이제 낯설고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정우는 집으로 돌아와 짐 정리를 시작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물건들은 상자 몇 개로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명함첩, 수첩, 각종 기념패. 이 모든 것이 과거 최정우 부장의 영광을 증명하는 유물들이었지만 이제는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처럼 느껴졌다. 무력감과 분노가 뒤섞인 채 TV 채널을 돌리던 정우의 시선은 경제 뉴스 화면에 못 박혔다. 화면 속에는 강민호 차장이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화려한 그래픽의 뉴 시니어 라이프 플랫폼 넥서스라는 로고가 선명했다. 강민호는 경쟁사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 정우가 구상했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들고 나와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젊은 스타트업 CEO로 변신한 것이었다. 이 플랫폼은 기존 시니어 시장의 고정관념을 깨고 젊은 감각으로 중장년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혁신할 것입니다. 강민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는 정우의 귀에 날카로운 조롱처럼 들렸다. 정우는 자신의 땀과 아이디어가 민호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심장은 회한과 배신감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넥서스 플랫폼의 론칭 기사를 닥치는 대로 검색했다. 기사는 민호의 천재성을 칭송하며 기존 대기업의 낡은 관료주의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는 찬사 일색이었다. 정우는 무너지는 자존감 속에서 복수심을 느꼈다. 어떻게든 민호의 성공을 좌절시키고 자신의 이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증명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한 구석에서 발견한 IT 전문 매체의 심층 분석 기사가 정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기사의 제목은 넥서스 플랫폼, 화려한 포장 뒤의 냉정한 시장 외면이었다. 기사는 넥서스 플랫폼이 UI UX를 젊은 세대 디자이너의 감각으로만 개발하여 실제로 시니어 사용자들에게는 복잡하고 불편하며 시니어 니즈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화려한 광고 효과에 비해 실제 가입자 수는 정체 상태였으며 특히 실질적인 구매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시장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정우는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깨달음을 얻었다. 민호는 아이디어를 훔쳤지만 그 아이디어의 핵심인 시니어의 경험과 눈높이를 훔치지 못했던 것이다. 정우는 깨달았다. 실패한 아이디어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그리고 어떻게 진정성 있게 구현하는가에 달려있음을. 배신감 속에서 피어난 이 깨달음은 그의 무력감을 걷어내고 새로운 도전을 향한 불씨를 지폈다. 해고 후 일주일, 최정우의 일상은 무질서하게 변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었다. 그는 넥타이를 매는 대신 트레이닝복을 입고 인근 공원을 걷거나 허름한 동네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때웠다. 그의 정체성은 텅 빈 사무실의 잔향처럼 희미해져 갔고 아내 서연의 걱정 어린 시선은 그의 무력감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민호의 성공 기사를 다시 꺼내보며 분노를 연료 삼아 하루를 버텼지만 그 분노는 자신을 갉아먹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는 시니어 플랫폼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구청에서 운영하는 중장년층 복지관을 찾았다. 복지관은 활기가 넘쳤지만 그 활기 속에는 미묘한 소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진행 중인 강의실 앞에서 정우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젊은 강사는 최신 앱의 복잡한 기능을 빠른 속도로 설명하고 있었지만 수강생들은 난해한 용어와 빠른 화면, 전환을 따라가지 못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QR코드는 어떻게 찍는 거예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같은 질문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강사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똑같은 설명을 반복했지만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정우는 복지관 한켠에서 넥서스 플랫폼에 접속해보는 시니어들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들은 화려하고 복잡한 인터페이스 앞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민호는 좋은 플랫폼이라는 오만에 빠져 정작 핵심 타겟인 시니어들이 원하는 쉽고 단순하며 따뜻한 안내가 있는 플랫폼을 만들지 못했던 것이다. 정우는 그 순간 자신이 보물을 묻어두고도 제대로 캐내지 못한 어리석은 광부였음을 깨달았다. 강민호의 실패는 정우에게 단순한 복수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것은 진정한 기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진정한 기회는 모두가 외면하는 불편함, 즉 문제 속에 숨어 있었다. 그날 밤, 정우는 주방 식탁 위에 흩어져 있던 퇴직 관련 서류를 챙겨 들었다. 그의 퇴직금은 노후를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시드머니로는 충분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 서연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여보, 나 내 퇴직금으로 스타트업 할 거야. 시니어 맞춤형 IT 교육하고 큐레이션 해주는 회사. 서연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당신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스타트업. 당신이 하려던 게 민호한테 뺏긴 그 아이디어잖아. 서연의 눈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정우는 과거 회사에서 좌절했을 때와는 달리 생기 넘치는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30년 전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의 젊은 열정과 이제는 노련함으로 무장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다. 서연은 그 눈빛 속에서 남편의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새로운 인생의 방앗간을 스스로 짓겠다는 굳은 의지를 발견했다. 결국 서연은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이 후회만 안 한다면 뭘 하든 내가 당신 밥은 챙겨줄게. 정우는 그 한마디에서 수많은 지지보다 강력한 힘을 얻었다. 그는 이제 잃을 것이 없었고 오직 창조할 것만 남아있었다. 그는 복수심을 넘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 새로운 미로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최정우는 아파트 근처의 낡은 상가 건물을 임대하여 첫 사무실을 마련했다. 간판에는 시니어 커넥트라는 이름 석자를 걸었다. 부장, 임원 같은 묵직하고 권위적인 직함 대신 그는 스스로에게 대표라는 새로운 직함을 부여했다.
백지 위에서 시작하는 이 직함은 지난 30년간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순수한 열정만으로 채워야 하는 무한한 책임감을 동반하는 자리였다. 그는 가장 먼저 대기업 퇴직 후 중소 IT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옛 동료 이철민 이사에게 연락했다. 이철민은 정우의 상황과 아이디어를 듣더니 별다른 망설임 없이 합류를 결정했다. 정우 부장님, 아니 이제 정우 대표님. 젊은 친구들이 놓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쌓는 건 경험과 진정성밖에 없습니다. 철민은 정우에게 단순한 기술적 조력자가 아니라 그의 철학을 공유하는 든든한 동업자였다. 두 사람은 사업 모델을 구체화했다. 강민호의 넥서스가 시니어들에게 복잡한 앱 사용을 강요했다면 정우의 시니어 커넥트는 방문형 디지털 교육을 통해 심리적 장벽을 먼저 낮추는 전략을 택했다. 이후 교육을 통해 확보한 시니어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맞춤형 여행, 취미, 건강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모델은 속도는 느리지만 고객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철민은 초기 플랫폼 개발을 맡았고 정우는 시니어, 복지관 및 지역 단체와의 제휴를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다. 가장 큰 난관은 투자 유치였다. 첫 투자 유치 설명회는 냉담했다. 젊은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은 정우와 철민의 나이를 보며 노골적으로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두 분의 연배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IT 트렌드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니어 타겟은 시장성이 낮고 성장 속도가 느립니다. 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정우는 그들의 편견과 냉소에 분노했지만 논리적인 데이터로 맞섰다. 시니어는 느리지만 확실한 수요층이며 그들이 소비하는 금액은 젊은 세대보다 훨씬 큽니다. 문제는 공급자가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을 뿐입니다. 모두가 떠나간 설명회장 뒤편에서 한 여성이 정우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벤처 캐피털 회사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 소속의 윤서희 이사였다. 서희 이사는 젊었지만 눈빛은 노련하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정우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저는 부장님, 아니 대표님의 나이가 오히려 강점이라고 봅니다. 이 시장은 젊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와 공감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연륜에서만 나옵니다. 정우는 서희의 말에서 단순한 투자 의향을 넘어 자신의 인생을 긍정해주는 강력한 지지를 느꼈다. 서희는 정우의 사업 철학에 깊이 공감하며 투자를 결정했고 이는 시니어 커넥트가 첫 발을 내딛는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다. 정우는 깨달았다. 나이는 경험의 총합이며 젊음이 속도라면 노련함은 방향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는 방향을 잃은 젊은 경쟁자들과는 달리 명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시니어 커넥트의 초기 모델인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서비스는 입소문을 타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정우의 전략은 정확했다. 단순한 앱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손주와 영상 통화하는 법, 병원 진료 예약하는 법, 여행 상품, 검색하는 법 등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주제에 집중했다. 이철민 이사가 개발한 플랫폼은 복잡한 기능 대신 큼직한 글씨, 단순한 동선, 돋보기 기능 등 시니어 사용자 환경을 극대화하여 제작되었다. 이는 젊은이들의 감각만으로 만들어진 강민호의 넥서스 플랫폼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지점이었다. 경쟁은 필연적으로 정면 대결로 이어졌다. 강민호의 넥서스는 대규모 자본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펼쳤다. 하지만 그들의 서비스는 여전히 젊은 세대가 원하는 상품 위주의 단순 판매 플랫폼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정우의 시니어 커넥트는 경험의 연결에 초점을 맞추었다. 교육을 통해 신뢰를 쌓은 고객에게 그들의 취향에 맞춘 소규모 테마 여행 상품이나 건강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했다. 마치 고대의 동양과 서양을 이었던 실크로드처럼 시니어 커넥트는 잊혀지고 단절되었던 시니어들의 욕구와 시장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했다. 느렸지만 고객 충성도는 단단했고 매출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윤서희 VC 이사는 정우에게 전화해 강민호 측의 동향을 전했다. 강민호 대표가 시니어 커넥트의 성공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철민 이사님 쪽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카카오 제의를 넘어 투자 지분 제한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우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과거 자신을 배신했던 민호가 이제는 자신의 동업자까지 흔들려 하고 있었다. 정우는 곧바로 이철민을 만났다.
이철민은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이미 그들의 제안을 듣는 척하며 넥서스의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철민은 민호의 공작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넥서스의 내부 자금 상황과 신규 투자, 유치 실패 정보를 얻어내는 노련함을 보였다. 이철민의 제안에 정우는 깊은 신뢰를 느꼈다. 그가 과거 민호에게 느꼈던 신뢰는 무모함이었지만 이철민에게 느끼는 신뢰는 오랜 경험을 통해 검증된 단단함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경쟁은 단순히 기술과 자본의 싸움이 아니라 그 근간을 이루는 철학과 신뢰의 싸움이며 특히 자신과 같은 시니어 창업자에게는 신뢰가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정우는 이철민과 함께 강민호 측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고 더욱 진정성 있는 서비스와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으로 맞설 준비를 마쳤다. 실크로드가 단순히 상품만 옮긴 것이 아니라 문화와 신뢰를 교류했던 것처럼 시니어 커넥트의 성공 방정식은 신뢰 그 자체였다. 정우의 시니어 커넥트가 승승장구할수록 강민호의 압박은 더욱 비열해졌다. 넥서스 플랫폼은 사용자 이탈이 심각해지고 신규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초조해진 강민호는 최후의 수단으로 평판 공격이라는 비열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익명의 제보 형식을 빌려 미디어를 통해 정우의 과거 대기업 퇴직과 관련된 악성 루머를 유포하기 시작했다. 전직 대기업 부장, 기밀 유출 의혹으로 불명예 퇴직 후 경쟁사, 아이디어 도용이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주요 경제 뉴스면을 장식했다. 루머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정우는 심각한 평판 위기에 직면했고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시니어 커넥트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다. 지역 복지관과의 계약이 보류되고 심지어 초기 투자를 결정했던 윤서희 VC 이사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희는 정우에게 전화를 걸어 대표님, 저희는 루머보다 데이터와 비전을 믿지만 저희 투자사 이사회의 결정은 다릅니다. 이대로는 투자금 회수 및 추가 투자 철회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냉정하게 통보했다. 정우는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뼈아픈 배신을 겪고 다시 일어섰건만 과거의 꼬리표가 현재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정우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이철민과 윤서희는 정우에게 조용히 상황을 무마할 것을 권유했지만 정우는 단호하게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회피하는 순간 루머는 진실이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그는 이철민의 도움을 받아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회견장에는 강민호 측의 사주를 받은 듯한 공격적인 기자들이 가득했다. 정우는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먼저 지난 30년간의 직장 생활을 돌아보며 강민호에게 아이디어를 빼앗기고 불명예 퇴직을 당했던 과거의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와 함께 반박했으며 자신이 해고당할 당시의 임원진 결정서와 민호가 퇴직 직전에 진행했던 회사 보안 시스템 접근 기록까지 공개했다. 저는 제 경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배신당했지만 저는 그 경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니어 커넥트는 복수심이 아니라 시니어 세대가 겪는 디지털 소외라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진정성 있는 비전과 넥서스 플랫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니어 커넥트의 실제 사용자 만족도, 데이터 및 재구매율 데이터를 제시하며 여론을 반전시켰다. 정우의 진솔한 고백과 명확한 데이터는 기자들의 공격적인 질문을 잠재웠고 다음 날 미디어는 정우를 노련한 경험으로 무장한 진정성 있는 시니어 창업가로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했다. 정우는 깨달았다. 진실은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공격이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창문 밖으로 던져졌던 자신의 과거라는 카드를 다시 집어들어 승리의 무기로 사용한 것이다. 최정우의 정면 돌파는 기사회생을 넘어 시니어 커넥트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다. 대중은 정우의 솔직함과 진정성에 열광했고 시니어 고객들은 나를 이해해주는 서비스라는 확신을 가지고 충성도 높은 사용자가 되었다. 투자 철회를 고민하던 윤서희 VC 이사는 오히려 정우의 리스크, 대응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고 대규모 추가 투자를 단행했다. 반면 강민호의 넥서스 플랫폼은 계속되는 사용자 이탈과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매각 수순을 밟게 되었다. 어느 날 정우는 넥서스의 매각 실무를 맡은 변호사를 통해 강민호로부터 만남을 요청받았다.
정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지난 모든 회한을 정리하기 위해 만남에 응했다. 강민호는 초라해진 모습으로 정우 앞에 앉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감 넘치는 젊은 CEO가 아니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장님의 아이디어를 훔쳤지만 부장님의 통찰력과 경험은 훔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니어 시장을 돈 되는 시장으로만 봤지 사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민호의 사과를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던 뜨거운 복수심이 차가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민호의 실패는 정우의 복수가 아니라 민호 스스로의 오만함과 미숙함이 만들어낸 결과였음을 깨달았다. 정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호야, 이제 내 실패에서 배워라. 내가 30년간 경험한 것이 단순히 직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였음을. 그것은 화해라기보다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선배가 미숙한 후배에게 전하는 마지막 교훈이었다. 시니어 커넥트는 창업 3년 만에 업계 1위 플랫폼으로 우뚝 섰다. 회사는 안정화되었고 정우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철민 이사에게 공식적으로 대표직을 넘기고 자신은 시니어 커넥트의 멘토이자 콘텐츠 기획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았다. 그는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담은 시니어 맞춤형 인문학 콘텐츠를 기획하고 후배 창업가들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집중했다. 그의 역할은 돈을 버는 경영자가 아닌 가치를 창출하는 지혜로운 어른으로 진화한 것이다. 그의 아내는 여전히 그가 집에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는 것을 잔소리했지만 이제는 그의 눈빛에서 사라지지 않는 열정과 행복을 보았다. 정우는 깨달았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타인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있음을. 그는 이제 회사라는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었다. 저녁 노을이 길게 들이운 그의 사무실 창밖으로 정우는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성취가 역전된 거울처럼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가 새로 맞이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노을이었다.